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3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다양한 분석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의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계속 또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비트코인에 대한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인 피델타리틱스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이게 재미있는 거는 1일 차트가 아니라 2일 차트로 지금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2일로 본 거라서 조금 지금 그 일봉으로 봤을 때랑은 차트가 조금 달라요. 그 이동평균선도 지금 다르고요. 지금 55 EMA랑 지금 200 EMA 선을 이번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우선 55 EMA 선과 그리고 200 EMA 선을 이제 터치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비트코인의 가격을 과거의 그 가격 흐름을 비교해서 현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를 예측한 겁니다. 자, 과거치를 먼저 한번 보자면요. 2014년도에 55 EMA 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가격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 EMA 선을 이제 터치를 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200 EMA 선을 터치를 했을 때 반등이 나왔었죠. 그 반등이 크게 나오고 다시 또 하락하는 흐름들로 내려갑니다. 똑같이 2017년에도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 55 EMA 선을 깨고 내려가서 200 EMA 선을 터치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반등을 하게 되죠. 그 전 고점 이 정도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다시 저항을 받고 또 내려가는 형태. 그래서 200 EMA 선을 또 한번 터치하고 다시 반등 나오고 또 한번 터치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꽤 여기에서는 그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200 EMA 선이 중요한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 여기에서도 과연 이때처럼 과거처럼 이렇게 반등이 한번 또 나오고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고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패턴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지금 터치하는 구간은 어느 정도 맞긴 해요. 200 EMA 선에 가까워져서 한번 터치를 했고, 하지만 이 780달러 선인 이 구간이 중요한 이제 저항선이긴 하죠. 근데 이 저항선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이 그때는 좀 빨리 나왔어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형태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 반등이 빠르지는 않아요. 좀 패턴이 다르긴 해요. 그때랑 조금 다른 부분은.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 내려왔으면 반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반등을 하지 않고 계속 뜸을 들이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의 다른 패턴이고, 이렇게 뜸을 들이게 되면 이제 그 투자자들은 불안에 쌓이게 되고 더 하락할 것을 또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걱정하게 만드는 지금 구간에 있고요. 만약 이걸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반등이 한번 나오고 가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분석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가 중에는 이렇게 이제 반등을 예측하는 쪽이 그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알람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단기적인 전망이에요. 4시간 봉으로 본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베어리시 플래그 패턴을 깨고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이 지금 이제 과거의 패턴이에요. 지금 현재 패턴은 아니고, 요걸 깨고 올라온 거는 이제 엊그제였나요? 조금 시간이 지났고 지금 현재는 다시 또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정확하게 똑같이 이렇게 간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이 트렌드, 이 삼각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모아주고 있는 패턴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상승 쪽으로 조금 더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분의 생각처럼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수렴을 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가격 패턴을 보면 여기에서 또 꾸물꾸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에는 이제 계속 팔아라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매도 세력들의 의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개인들이 파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잘 안 팔린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더 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밀고 나중에 또 조정을 하면은 그때 이제 기회를 노리는 형태로 갈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반등을 노리고 무언가를 매수하거나 뭐 이렇게만으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구간이고, 굉장히 두려운 구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알론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분석하는 게 지금 9,000달러까지도 지금 반등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0달러 선까지 반등을 하고, 이 반등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7,200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슈레이거의 분석인데요. 조슈레이거는 지금 분석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먼슬리 지지선, 그러니까 월 지지선이 있고, 그 지지선을 만약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내려다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슈레이거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론자입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큰 차트로 보자면 여기 이제 monthly acting as support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만약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에는 6,600, 6,304에서 6,600달러 선,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 보시면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만약 여기를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돼서 여기 지지선을 찍게 된다면 또 가격 패턴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하락을 여기에서 멈추고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태위태한 비트코인 8,000달러 지지선, 하지만 애널리스트 B2C 전망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지금 분석가들의 분석들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실제로 추가적인 하락세를 예상한다라는 분석과,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낙관적이다라고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눠지고 있는데, 우선은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시 오슬제 윅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이 이렇게 힘드네요.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8,7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강세적 머리 어깨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여전히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강세적 역머리 어깨형, 역머리 어깨형은 그 헤드앤숄더형을 말하는 거죠. 역 헤드앤숄더. 그 헤드앤숄더라고 지금 보여지는 패턴은 아직 완성은 제가 봐서는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역 헤드앤숄더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헤드앤숄더형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역헤드앤숄더형은 이제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확률로 나오는 패턴이죠. 근데 지금 이 어깨 부분이 아직 완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역헤드앤숄더로 본다는 게 좀 특별한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프랙탈 차트나 뭐 GTI 글로벌 강도 지표, 뭐 추세 지표들 여러 가지 가져와서 추세적인 이게 하락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 기술 지표가 암울해 보이고, 지금 곰 세력, 우리 매도 세력이 시작을 장악하고 있다. 이날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속적인 비트코인 종가의 상승 및 하락 움직임을 측정하는 GTI 글로벌 강도 지표, 글로벌 스트렝스 인디케이터, 이 지표가 비트코인은 아직 과매도되지 않았으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는 아직 과매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이제 플랜비도 유명하죠. 이 사람은 지금 비트코인 프랙탈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강세장, 횡보장, 약세장들을 판단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 프랙탈 차트는 현재 하락 추세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플랜비도 그러니까 장기적인 강세를 예측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속 약세를 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인 트레이더 메이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7,500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 16,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불마켓 상황에서 40% 가격 하락 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다. 물론 이 같은 생각은 나쁜 아이디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계속 하락세가 거의 40% 이상씩 나왔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결국엔 그 상황에서 또 빠르게 회복해서 또 반등을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반등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ECB, 유럽 중앙은행이죠. 여기 총재인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가 화폐 대체제로 적합치 않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지난달 27일 에바 카일리 유럽의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 중앙은행 제도가 암호화폐 산업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ESCB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 결제 및 시장 인프라의 안전성과 효율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는 이 분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화폐를 대신하기에 적절한 대체제로 설계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죠. 지금 드라기 총재는 암호화폐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ECB의 향후 평가는 변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가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조금 더 오픈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평가는 좀 더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화폐 대체제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유럽 자체 내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일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달라져요. 지금 실제로 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메르가 유럽이 독자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라기 총재의 언급만으로 모든 유럽의 전체가 이 입장을 취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건 좀 비슷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경계심을 다들 가지고 있고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의 시급성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유럽은 굉장히 지금 페이스북의 리브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어떻게 막아낼지 그리고 어떤 대체제를 만들어낼지 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언급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언급도 안 했던 겁니다. 실제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을 쳐다도 안 봤고 이거를 중요하게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위상이 그때보다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걸 언급한다는 것 자체, 프랑스 재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도 실제 암호화폐를 굉장히 관심을 두고 독자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언급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대가 많이 변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벡트. 지금 벡트가 비트코인 급락장 이후에 전망들을 여러가지 이제 벡트를 인해서 여러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불마켓 전환이다 아니면 추가 하락 후 반등이다 여러가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Financial Survivalism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RSI, 우리 상대 강도 지수죠. 강세 영역에 진입했고 ADX, 추세 강도 지표의 롤오버 등 주요 지표가 비트코인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최근의 하락세를 역전시키고 단기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죠.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보자면 지금 하락 추세에서 현재 불 다이버전스로 그러니까 RSI가 불 다이버전스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이 불 다이버전스는 이제 좋은 흐름으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이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그리고 ADX도 롤오버 형태로 긍정적인 형태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기술적 지표들이 다들 이제 단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4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단기적인 하락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등세가 나오는 건데 이것만으로 이제 모든 게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RSI가 안쪽으로 이 과매도에서 과매도 국면에서 이제 안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진입이 확실하게 되든지 아니면 한 번 더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오픈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승을 반등이 나오면 정상적인 거고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비정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미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전망하기가 참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자산운용사 모건크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이자 원문전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유명한 이 마크 유스코가 CNBC에 출연해서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일상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기회가 될 때마다 비트코인 구매를 권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라도 가격 변동은 피할 수 없다. 아마존 주식도 항상 시세 변동이 일어난다. 비트코인의 사용자 기반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일상적인 변동성에 이제 흔들리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걸 흔들리지 않고 정말 냉정하게만 바라보는 건 인간으로서 정말 힘든 일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근데 어떤 투자든 다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든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분명히 등락은 있습니다. 항상 상승만 하지도 않고 항상 하락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변동이 올 때마다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졸이면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거나 그걸 걱정하고만 있거나 한다면 실제 투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들은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연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소액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는데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이 되고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변동될 때마다 계속 마음이 너무 크게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가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좀 더 줄이시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정화될 때까지 줄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투자라는 게 절대 쉬운 과정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고, 투자를 하기 전에는 꼭 공부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위터에서 유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지금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하락을 전망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 교육 플랫폼 너겟츠 뉴스의 최고 경영자 알렉스 썬더스가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지속 하락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해당 투표에 919명이 참가를 했고 이 중 72%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상승할 때는 또 계속 상승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현상만을 보고 따라가면 투자는 정말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좀 삼자의 입장에서 떨어져서 한번 멀리서 바라보시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